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여름도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폭염이 기승을 부릴 거란 기상 전망이 나왔습니다. 극한호우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데 올해부터는 극한호우가 내릴 때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부산지방기상청 이영호 예보과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름 되면 한창 더 바쁘실 텐데, 폭우나 많은 비가 내릴 때 부산은 특히 상습 침수 구역도 많고 터널, 해안가도 있다 보니까 인명피해도 늘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기상청이 긴급 재난 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제도가 지난 15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네, 기상청의 호우 긴급 재난 문자 직접 발송 제도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매우 많은 강한 강수가 내리는 경우에 그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기상청이 직접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게 되는데 발송 기준은 1시간 동안 내린 강수량이 50mm 이상이고 동시에 3시간 강수량이 90mm 이상인 경우 또는 1시간 강수량 자체가 이제 72mm 이상인 경우에 발송하게 됩니다. 1시간, 3시간 지금 화면에 나온 부분은 동시 관측이라 하면 둘 다 포함이 될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할 때 하고 그리고 1시간 강수량 자체가 더 많아질 경우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1시간만 한다면 72mm 이상인 거고요. 그 재난 문자가 이제 정부 또 시 구군별로도 이렇게 발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다 보면 이제 한 번씩 중복 발송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과의 어떤 차별점이라고 할까요? 기존에 그 지자체나 행정안전부에서 주로 보내는 안전재난 문자의 경우는 그 광범위, 포괄적인 넓은 영역에 그냥 문자 형태로 보내지만 기상청의 긴급재난 문자 같은 경우는 그 위험 기상이 발생한 지역에 한정하여 읍면동 단위로 거기에 계시는 분한테만 발송하게 되고 40데시벨 이상의 가장 큰 알람과 진동이 함께 울리면서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신속히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호우 피해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그 행안부에서 보내는 문자 형태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만 큰 소리와 진동이 함께 울린다는 것이 다 차이점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또 혼자 계신 어르신 분들은 또 확인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니까요. 수도권과 경북 또 전남권에서 이미 운영됐던 것이 이 확대가 되는 건데 이 제도가 시행된 곳에서 실제 좀 인명피해가 줄어든 좀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고요? 네, 이미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운영 중인 수도권과 경북권, 전남권에 대해서는 그 문자를 받은 후에 즉시 이웃과 통화를 해서 이제 함께 피하거나 또 학생 안전을 위해서 등교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또는 지하실에 배수 펌프를 준비하는 등 실제로 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 100mm 시간당 100mm 이상의 그 강한 강수가 내린 경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경북권, 전남권에는 피해 사례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지금 발송 전후가 나오는데 이게 연도별로 상황이 좀 차이가 있다곤 해도 2024년 발송 후에는 경북은 아예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기상청이 올여름 기상 전망을 내놨는데 일단은 더 덥고 또 초여름에 비가 많다. 이게 매년 갈수록 더 더워지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부산은 어떻습니까? 일단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이번 여름 기온에 대해서는 평년보다 높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이제 일단 그 인도양과 열대 서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우리나라 부근에는 고기압상 회전이 강화되면서 기온이 높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만 이제 6월의 경우에는 지난 봄철 동안에 중국 북동부에 눈 덮임이 좀 적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 영향으로 해서 6월의 경우는 살짝 저기압성이 강화되면 좀 기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대체로 높다라고 보고 있고 강수량의 경우는 전국적으로는 이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2월 달의 경우에는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서쪽 지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서쪽 지역에는 강수가 좀 많을 겁니다. 다만 이제 불경 지역은 동쪽에 위치하니까 6월 달에도 강수량은 평년 수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7월과 8월은 전국적으로 이제 강수량이 평년 수준일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만 7, 8월은 그 평년값 자체가 워낙 강수량이 많은 시기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호우 피해에 대한 주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년과 비슷하다 이 얘기를 원래는 저희가 이제 많이 늘어난다 이 얘기만 이제 듣다 보니까 별 문제 없다라고 착각을 하면 그렇죠.
원래 이제 많을 때니까. 그러니까 평년과 비슷하다는 네. 얘기는 평년만큼 많이 내린다는 의미지 예. 평년보다 적다 이런 건 없지만 네, 평년만큼 많이 내리기 어, 때문에 주의를 예.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계속 기온은 계속 오른다. 뭐 비는 더 많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다 보니까 예. 평년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오해할까 봐 또 여쭤봤습니다. 예, 예. 일단 그 올여름 그 이제 뭐 더위가 더 더워진다는데 그러면 이제 폭염을 예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에도 또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예, 기상청에서는 폭염 영향 예보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폭염 영향 예보가 현재 기존에는 그 하루 전에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걸 하루 앞당겨서 이틀 전부터 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해서 그런 제도를 이제 개선해서 운영을 할 건데 예를 들면 오늘 5월 27일 날 발표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내일까지 기존에는 내일까지의 그 정보를 드렸습니다. 예. 근데 향후에는 앞으로는 내일과 모레 이틀 후까지도 이제 폭염 관련된 정보를 드릴 수 있고 네. 그렇게 되면 네. 이제 폭염에 대한 준비와 대응 시간을 좀 늘려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예. 자, 지금 뭐 관심주의 경고 위험. 그러니까 이 그 어느 정도 심각성까지도 이렇게 이제 표에서 본 것처럼 예보를 이틀 전에 한다는 건데 예. 하루 전과 그 적중률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까? 예, 적중률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다음 날 내일의 폭염 영향 네. 정보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런 노력을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에 거쳐서 네네. 하기 때문에 아. 그 모레에 해당되는 거는 예. 이제 하루의 시간을 더 많이 벌어들 수 있어서 그만큼 대비할 시간을 좀 늘려드린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부산지방기상청에서 경남 일부 지역에 폭염 영향 예보 서비스를 시행을 했는데 이게 그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도 이 서비스를 좀 이용할 수가 있는지요? 일단은 그 앞서 말씀드렸던 폭염 예보와는 조금 다른 형태가 이제 예. 저희가 부산지방기상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기상정보 서비스라고 네, 하는 네. 것인데 저희가 이제 그 폭염이 예상될 경우에 지금 경남 밀양과 창녕 같은 경우는 농촌 어르신과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이제 사전에 그 동의를 받고 예. 그 어르신들의 보호자하고 그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정보를 드리면 그 정보를 받은 그 관리자분들이 노인분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예. 그 보호자 그 자녀분들이 안부 전화 겸사겸사해서 이제 전화를 드려서 폭염 피해에 대한 안내를 하게끔 그렇게 하는 제도라서 이제 예. 이 서비스 덕분에 부모님과 연락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건강을 챙겨 드렸다. 그리고 예. 이제 폭염 피해 예방도 많이 됐다라는 그런 호응이 있었고요. 예. 따라서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이 서비스를 좀 확대하고자 해서 작년에 이제 하만 쪽에도 조금 폭염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지역적으로는 하만을 좀 추가해서 서비스를 좀 늘릴 거고 그리고 중간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 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관리자라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좀 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똑같은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이분이 관리하시는 노인분들에게 이제 전달하게끔 그렇게 할 거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심 지역이잖아요. 예. 그래서 부산 쪽에서는 그 도심 취약계층으로 해서 이제 쪽방촌에 계신 분들이나 혹은 또 아동복지센터에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이런 네. 비슷한 맞춤형 그 폭염 영양 예보 서비스를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똑같은 효과를 좀 받고자 합니다. 예. 한국 정서에 아주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날씨 부르면서 안부를 예, 맞습니다. 얘기하기도 하니까 이러면서 이제 한 번 더 연락을 해보는 거죠. 지인들한테도. 예. 태풍 얘기도 잠깐 해보죠. 작년에는 그 큰 태풍은 적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개 정도. 그렇죠. 예. 올해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일단 그 5월 23일 날 기상청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올 여름에는 우리나라에 영향 줄 태풍은 그 평년 수준이 평년이 2.5개거든요. 여름철에 예. 6, 7, 8월에 2.5개가 영향을 받는 게 평년 수준인데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을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태풍 같은 경우 저희가 평년 값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과거 30년 평균치인데 보통 1월부터 5월까지 현재 5월까지 북서태평양, 서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 자체가 평년의 수준이 2.5개입니다. 평년 수준이. 근데 현재까지 하나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적게 시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서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태풍이 발생하는 호조건입니다. 좋은 조건인데 다만 그 지역의 대기가 좀 안정되면서 이제 좀 억제하면서 대류층을 좀 그 억제하는 그런 안정된 층이 좀 지속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제 현재까지는 조금 태풍 발생이 좀 적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그 태풍이 발생하게 되면은 어쨌든 그 중국, 대만 쪽이나 일본 남쪽으로 이제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때
그 우리나라 남쪽에 이제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하게 되면 예. 그 길을 타고 이제 상해 쪽이나 예. 뭐 중국 동아 쪽으로 올라오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이게 뭐 아직까지는 좀 적게 발생했더라도 예. 여전히 대비는 하고 생각해야 예, 되는 맞습니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지방기상청 이용호 예보과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